스마트 서비스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제한된 데이터와 미리 정의된 분석 논리 기반의 제한된 지능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상황인지 기반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기능 등을 정확히 예측, 선별, 추천하고 다양한 장치와 기능의 융합으로 이용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 제공되었습니다. 응용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열상 카메라, 동의와 열화상 카메라는 피사체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 온도에 따라 다른 컬러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기이며 물체로부터 발산되는 열을 감지해 동일한 온도별로 일정한 영역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온도 0켈런 이상의 모든 물체에서는 적외선이 발산되는데 이 적외선은 표면 온도에 따라 파장이 짧아집니다. 흔한 예시가 피사체가 자동차 앞에 사람과 자동차의 표면 온도가 달라 두 개의 영역은 다른 색으로 표시되거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열상 카메라는 광학 카메라와 달리 피사체가 보이지 않아도 열상 카메라에는 피사체가 보입니다. 이 상황의 예시는 어두운 장소나 안개가 짙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셔터 안경 방식, 동의어 액티브 셔터 방식은 3D TV를 구현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그 중에서 안경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은 3D를 구현하기 위해 좌우측 안경을 교대로 여닫아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며 작동 원리는 안경이 좌우를 번갈아가며 여닫으면서 디스플레이가 좌우로 번갈아가며 순차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플리커 현상을 활용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술은 앞서 설명할 것이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접속망은 단말기와 기지국이 무선 접속 기술을 통해 연결된 망입니다. 무선 접속 기술은 앞서 설명한 무선 접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접속망은 단말기의 초기 접속, 기지국과 단말기 간의 데이터 전송과 핵심망 및 단말기 간의 사용자 데이터와 제어 명령 송수진, 각 단말기의 서비스별 품질 제어 등을 처리합니다. 무선 접속망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사용자 데이터와 제어 정보를 주고받는 하위 3개의 계층과 상위 계층으로 나뉩니다. 하위 3계층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계층인 물리 계층은 무선 신호를 사용해 데이터 송수신을 하며 2계층인 맥 및 LLC라고 하는 매체 접근과 무선 링크 제어 계층은 패킷 데이터 변환 프로토콜 등의 부계층들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3계층인 무선 자원 제어 계층에서는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연결, 전송, 데이터 품질 등을 관리합니다. 이 데이터 품질은 다들 아시는 QoS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하죠. 추가적으로 5G NR에서는 2계층의 서비스 데이터 적응 프로토콜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사용자, 동의어 1순위 사용자는 주파수 이용 시 지정 대역에서 이용권이 가장 높은 사용자 및 기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지무선 기술에서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무선 사용자에게 간섭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광 안경 방식은 평광 현상을 이용해 3D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극장에서 입체 영상을 보기 위해 좌우측이 적색, 청색인 색안경을 착용하고 디스플레이에 적색, 청색으로 구분되는 좌우 영상을 왼쪽, 오른쪽 눈으로만 시청해서 입체 영상을 감상했던 적청 안경 방식에서 진화한 방식입니다. 현재는 좌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좌우 프로젝터 각각 입력하고 프로젝터 앞에 서로 다른 평광 필터를 부착해 이를 투사한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하고 필터와 동일한 평광 방식의 평광 안경으로 보게 되면 왼쪽 눈에는 왼쪽 영상만, 오른쪽 눈에는 오른쪽 영상만 입력되어 입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셔터 방식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저가이며 플리커 현상이 없어 눈에 피로감이 덜하지만
화질이 떨어지고 누화 현상이 발생됩니다. LG전자가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삼성은 앞서 설명한 셔터 안경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파 장애, 동의어 전자기 장애, 전자파 간섭, 전자파 방해로 불리는 이것은 전기 및 전자기기, 시스템 또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외부 전자파가 전도, 유도, 복사파의 결합으로 전기, 전자기기 또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성능 장애를 의미합니다. 전기, 전자기기 또는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원하지 않은 전자파는 설계 성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다른 기기의 순기능에 저해 요소가 되므로 전자파 장애 시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인 전자파 장애 외부 요인과 시스템 및 기기에서 발생하는 연속성 잡음 등에 의해 복사, 전도, 유도, 용량성 결합에 의해 다양한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의 오작동이나 데이터 손실 등과 같은 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자파 장애는 의료 전자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며 의도적으로 장애 잡음을 발생시켜 치료나 교란 등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전자전은 전자를 이용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파 적합성, 동의어 전자기 적합성, 전자파 허용 적합성은 전기, 전자기기 또는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의 비의도성 전도와 복사에 의해 전자파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설계된 성능을 유지하고 아울러 다른 전기, 전자기기 또는 시스템에 장애가 될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은 성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기, 전자기기 또는 시스템이 전자파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주어진 전자파 환경에 양립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전자기기에서는 전도와 복사 방해 신호가 있는 외부의 오염이 된 전자파 환경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전자파 내성을 보유하며 자체에서 방출하는 장애 전자파를 억제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와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전자파 방사율을 극도로 줄이거나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자파 적합성 마진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전자파 적합성 마진은 장애 전자파에 대한 민감성을 낮게 하여 내성 한계치의 상한치를 높이고 기술 기준의 장애 전자파 복사 레벨의 상한치를 낮추어서 얻을 수 있는 성능 차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빔형성, 동의어 디지털 빔포밍은 배열 안테나로 송수신되는 신호의 진폭과 위상을 기저대역에서 제어하는 빔 형성 방식을 의미합니다. 빔 형성에 대한 설명은 앞서 강의한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빔 형성은 빔 형성기가 통신 시스템의 기저대역 모뎀에서 작동하고 RF단과 안테나는 기저대역에서 빔 형성이 적용된 신호를 그대로 송수신만 합니다. 따라서 셀 내에 여러 사용자가 다른 위치에 있을 경우 기저대역 신호 처리를 통해 각 사용자를 위한 빔 형성을 별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LTE-5G와 같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셀 내 사용자별로 다른 주파수 자원을 할당해 빔 형성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용자별 빔 형성이 가능해서 아날로그 빔 형성보다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고도화 처리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5G에서는 앞서 설명한 아날로그 빔 형성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디지털 빔 형성을 적절히 결합한 하이브리드 빔 형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크리덴셜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리덴셜은 정보 시스템의 특정 응용에서 사용하는 암호학적 개인정보이며 신원 검증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학적 정보나 알고리즘 및 다양한 키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 기기 및 응용에서 사용하던 것이 다른 기기로 이동하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RSA사가 제정한 PKCS 표준을 기초해 IETF 영역에서 SACRED 작업반이라는 곳에서 이 크리덴셜 이동성
지원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